네, 연서초 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D 프린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쌤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드리고 관련 영상들을 좀 올려놨었는데 한 번씩 다 봤나요? 자, 3D 프린터가 의외로 좋은 일에 많이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쌤은 많이 했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영상 중에 손이 손가락 여기 손목까지밖에 손이 없고 밑에 이제 나머지 손이 없는 장애 아동이죠. 그 친구 이름이 루크였는데, 루크라는 아이가 손이 없어서 일상생활 지장이 많겠죠. 여러분 손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3D 프린터로 손을 뭐 우리처럼 완전히 다섯 손가락을 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손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고 쌤은 좀 뭉클했었어요. 아, 이렇게 기술이 좋은 일에 쓰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3D 프린터든 뭐든 간에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실과에서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을 우리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데, 이 기술을 쓰는 것도 사람이고, 그리고 이 기술이 쓰여져야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재밌지만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술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영향을 줄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끝나고 또 선생님이 링크를 올려드릴 영상은요, 이 루크라는 친구가 또 페이튼이라는 다른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한테 그 3D 프린터로 만든 로봇 손을 또 선물을 해주는, 페이튼에게 선물을 해주는 영상을 선생님이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가 건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건축에서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3D 프린터 기술이 어떻게 좋게 쓰일 수 있는 예시, 그런 것들 선생님이 또 참고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실제로 출력을 한번 걸어볼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거는 것까지 쌤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쌤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D 프린터를 배우려면 일단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3D 프린터라는 기계 자체에다가 이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 슬라이스 프로그램 혹은 슬라이서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모델링 프로그램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모델링 프로그램은 미술 영역, 디자인 영역에 가까운 거라서 미술 시간에 조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델링은 아예 없는 걸 내가 컴퓨터상에 3D로 뭔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하긴 힘들고요. 이건 이제 앞으로 3D 프린터에 관심이 더 많이 생기고, 나는 더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내가 원하는 제품을, 내가 원하는 어떤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다고 하면 모델링 프로그램을 따로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근데 선생님하고는 이제 3D 프린터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약간 기술적인 부분, 이거 두 개를 선생님하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모델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링한 그 입체 작품 파일들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기버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영어만 쓸 수 있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뽑아보고 싶은 걸 하나 다운을 받아서, 그 다운받은 파일이 STL 파일이에요. 그 파일을 받아서 이 슬라이서에서 몇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변환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3D 프린터에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USB를 쌤이 여러분 수업할 때는 모듈별로 하나씩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싱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또 모듈별로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쌤이 그냥 컴퓨터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신기버스에서 STL 파일을 뽑고 싶은 거를 그냥 검색을 해서 둘러보면 정말 뽑고 싶고 재밌게 내가 뽑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있죠. 뭐 핸드폰 거치대라든지 태블릿 거치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누 꽉이라든지 뭐 치약 짜는 거라든지 아무튼 되게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간단한 소품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재미로 뽑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만화 캐릭터 같은 거 그런 것도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버스에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모델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둘러보고 해서 하나를 정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운받는 법을 쌤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STL 파일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USB에 담아야겠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열어서요, 이 USB에 담긴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한 다음에 슬라이서에서 .gx나 .gcode라는 파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냥 슬라이싱을 하고 그냥 저장을 시키면은 변환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USB에 담아서 그 3D 프린터에다가 꼽아서 출력을 하는 것까지 지금 쌤이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신기버스를 검색을 합니다. 신기버스, 우리나라 말로 신기버스를 치면요 사이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영어로 돼 있는 국내판 신기버스가 있는데요. 국내판 신기버스는 들어가면 자료가 많이 없고요. 우리는 해외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쓰는 요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작품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둘러보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작품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사람들이 모델링,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다 사람들이 3D 프린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 컴퓨터로 이제 3D로 컴퓨터로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쌤이 아무거나 일단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아무거나 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요거 피카츄 한번 해볼까요? 자, 피카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앞에 대표적인 그냥 최근에 어떤 작품들 그런 거가 지금 앞에 뜬 거고요. 여기서 내가 뽑고 싶은 거를 여기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태블릿, 근데 이제 영어로 해야 돼요. 태블릿 홀더, 거치대, 태블릿 스탠드라고 합시다. 스탠드 치면,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할 때는 영어로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블릿 스탠드들이 많이 나와요. 이 중에서 내가 뽑고 싶은 거, 쌤 최근에 여러분 그 레고 위드 수업할 때 필요해서 태블릿 거치대 요거 많이 뽑아놨거든요. 이거 모둠당 하나씩 해서 많이 뽑아놨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디자인도 괜찮고 필라멘트도 적게 쓰면서 유용한 그런 것들 내가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일단 쌤이 아까 그냥 그 피카츄 한번 뽑아 볼게요. 자, 피카츄 여기 한번 들어오면요, 다운 받는 부분을 잘 봐보세요. 자, 어디서 다운을 받냐면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있잖아요. 밑에 부분에 오면 다운로드 all files를 받지 말고요, 여기 보면 다운로드 all files라고 있는데 요거 받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받습니다. 내려보면 여기 thing files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파일이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어 괜찮은데 파일이 여러 개인 거 있어요. 그러면 내가 뽑아야 될 거 아니면 뽑아야 될 것만 하나만 딱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파일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예를 들면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파일들이 막 여러 버전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일이 2개 올라와 있네요. 보면 다른 파일도, 이거는 무슨 파일인지 모르겠어요. 파일이 3D 프린터에 쓰이는 파일이 또 한 개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STL 파일이라서 STL 파일을 봤는데, 똑같은 STL 파일을 이 사람들이 모델링을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는 경우 여러 개가 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린터 종류마다 다른 형식의 파일이 필요해서 여러 종류의 그 파일들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all files를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bing files에 들어와서 하나만, 내가 필요한 거 하나만 다운 받습니다. 그냥 요거 할게요. 요거 표범인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다운 받겠습니다. 펜더네요. 펜터. 자, 여기 밑에 다운 받는 거, 지금 윈도우로 들어오면 밑에 다운 받는 거 이렇게 뜨거든요. 이때 그냥 저장 누르지 말고요. 열기나 저장 누르지 말고 다른 이름 저장을 누릅니다. 다른 이름은 저장 눌러서요. 여러분들 쌤이 USB를 줄 건데, 여러분들이 쌤이 준 USB를 찾아서 USB에다가, 그냥 쌤이 지금 똑같이 할게요. 자, USB 쌤이 꼽을게요. 자, USB가 꼽았어요. USB 꼽으면 USB에 들어와서요. 여기에다가 그냥 저장을 합니다. 요거는 STL 파일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냥 저장 말고 다른 이름 저장해서 USB에 찾아서 USB 안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운을 받았어요. 파일을, STL 파일을 다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상에서 이제 다운을 받았으니까 슬라이서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쌤이 이 슬라이서, 스플래시 프린트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쌤이 여러분 노트북에다 다 깔아놨거든요. 이거를 엽니다. 자,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화면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일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요 로드를 눌러서요. 자, 방금 전에 이 USB에서 받은 거를 찾아서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져요, 작품이. 자,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미술 시간에 이제 팅커캐드 배우면 3D 프로그램도 좀 비슷한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동시키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움직이면 이렇게 각도를 바꾸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간단하게 자주 쓰이는 메뉴들이 옆에 있는데요. 이거는 보는 각도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탑 뷰를 하면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밑에서 보는 거, 왼쪽, 아래, 오른쪽, 앞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작품이 좀 크다. 근데 지금 이 정육면체 있죠? 자, 크기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 크기가 큰 경우에 쌤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크기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방금 본 거는 뷰, 어디서 어떤 방향에서 보도록 할 거냐 한 다음에도 또 움직이는 건 가능해요. 오른쪽 왼쪽, 마우스 오른쪽 왼쪽 클릭해서. 그리고 이거 크기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른 다음에 작품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작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크기 조절이 돼요. 만약에 처음에 불러왔는데, 이거는 다행히 이 정육면체 안에 잘 처음부터 쏙 들어가는 작품이었지만, 어떤 모델링 작품들은 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최대한 크게 뽑고 싶다. 왜냐면 방금 이거는 크기 조절하는 거였고요. 요거는 각도를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파란색에서 이렇게 하면은 각도를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뷰에서, 위에서 보는 뷰에서 이렇게 보면서 크기를 다시 조절하면
이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최대한 크게 출력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본적인 메뉴를 쌤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자르는 건데 많이 쓰이진 않을 거고, 지금 요 네 가지는 많이 쓰이거든요. 자, 보는 각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작품 물체 이동시키는 거, 그리고 로테이션 옆으로 위로 뭐 그런 식으로 각도 이제 돌리는 거, 로테이션 시키는 거, 그리고 이 크기 조절하는 거. 요 네 가지 메뉴는 여러분들이 슬라이서에서 나중에 좀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내가 작품을 크기를 좀 조절한다라든지 각도를 좀 조절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간단한 작업을 합니다. 출력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작품을 작게 좀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우리가 쓰는 3D 프린터는 밑에서부터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쌓아 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입 같은 경우에, 여기 턱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다가 뭘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에다가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나뭇가지 같은 서포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미리 같이 출력을 합니다. 그 출력을 해서 그 출력물 위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또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꼬리라든지, 요 꼬리도 지금 떠 있잖아요. 이 꼬리라든지 몸통이라든지 다리, 얼굴 같은 데는 서포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서포터를 좀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은 일일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자동으로 서포터 만들어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오토 서포팅을 하면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서포터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서포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공중에다가 출력물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포터를 만들면서 쌓는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했으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저장할 필요는 없고, 돌아가서 이제 이 프린트 메뉴를 누릅니다. 메뉴를 누르면요, 여기서 이제 또 세부적인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막 있어요. 그 출력을 잘 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자, 여기서 그 출력을 잘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1층부터 쌓아 나가는 건데, 잠깐만, 일단 취소하고. 자, 보면요, 이것들을 이제 방금 그 프린트 메뉴에서요, 얘네들이 이제 몇 가지 설정하고 이제 저장을 누르면 이거를 이제 슬라이싱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요거를 밑에서부터 1층부터 계속 엄청 얇게 슬라이싱을 자릅니다. 자르는데, 잘라서 이제 1층부터, 이제 3D 프린터는 1층부터 인식을 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1층, 2층이 제대로 안 쌓이면 이게 올라갈수록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1층, 2층을 잘 쌓는 게 제일 중요한데, 1층, 2층이 좀 바닥에 이제 닿는 부분이 좀 면적이 적으면 1층, 2층이 잘 안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 필라멘트를 PLA라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온도에 좀 민감해서요, 뭐 에어컨을 틀었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좀 분다든지, 아니면 출입구로 여러분들이 그 쌤이 무한산사신 문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문을 자꾸 열어서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게 몇 층 쌓다가 이 플라스틱이 뭐 붙는 거를 이제 안착된다고 하는데, 안착이 잘 안 돼서 떠버리거나 이 모서리부터 이렇게 휘면서 안착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안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보통 밑바탕에,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닥에다가 몇 겹을 그냥 통째로 다 깔아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라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프트를 보통 깔아줘요. 그래서 레프팅을
깔아주고요. 나머지 또 자세하게 여기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 수업할 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해서 라프트를 깔고 라프트 깔기로 했고 라프트 다시 디세이블 됐고 이네이블도 바꾼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제 이게 슬라이싱을 작업을 합니다. 저장할 때까지 저장하는 것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GX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USB에다가 USB 자동으로 떴는데 이 USB 폴더 USB 안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책상에서 선생님이 이게 쓰면서 수업할 때는 지금 라이트를 켜고 했는데 지금 라이트를 중간에 끌 수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게 슬라이싱이 다 되면요. 왼쪽에 이렇게 이 레이어라고 이 층이 이제 표시가 돼요. 아까 선생님이 라프트를 깔았죠. 라프트를 깔아서 밑에 지금 몇 층을 넓적하게 깝니다. 안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게 밑에 있는 게 이거를 밑에 부분에 깔리는 거 이것들을 라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프트부터 해서요. 지금 214층으로 이걸 쪼갠 거예요. 층으로 이거를 내려보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가 쌓아 나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범을 쌓아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거 얼마나 걸린다, 출력하는데 얼마나 걸린다, 이거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닫으면 됩니다. 아까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3D 프린터로 한번 가볼게요. 자, 3D 프린터 왔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드렸던 이 플래시 포지 파인더 언박싱 유튜브 영상 봤나요? 자, 이거 전원이 뒤에가 꺼져 있네요. 지금 자, 이거 켜고요. USB를 보면 여기 옆에다가 USB 꼽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꼽아줍니다. 꼽아주고 전원이 켜져 있어요. 처음에 이걸 3D 프린터를 쓸 때는 레벨링 작업이라고 해서 이 지금 밑에 있는 요거를 베드라고 하거든요. 이 베드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베드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이 나사를 돌려가면서 해주는데 레벨링은 다 된 상태고요. 자, 전원을 켜면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 예열, 공구 나오는데요. 출력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USB가 가운데 누르고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게 그림으로 떠요. 그림으로 떠서요. 그거를 터치를 하면 메뉴가 나오고요. 너무 잘 안 보이게 막 되네. 자, 여기서 출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노즐을 뜨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3D 프린터 쓸 때 주의사항은 요 밑에 있는 황동색 노즐 있죠? 요것만 여러분이 안 만지면 됩니다. 요거를 220도로 뜨겁게 달궈서 필라멘트를 녹여서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여러분이 안 만지면 되고요. 자, 원래 이 베드에다가 풀 같은 거를 좀 바르거든요. 안착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 근데 라프트도 깔았기 때문에 일단은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기가 조금 버겁네요. 자, 이렇게 지금 노즐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40도까지 올라갔고 출력하는데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뜨네요. 자,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요. 웬만한 출력물들 몇 시간씩 걸리는 거는 예사예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공장에서 찍듯이 뭔가를 만들긴 힘들고요. 그냥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출력을 걸고 나서요.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출력을 시작해서 몇 층 정도 선생님이 그 안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초기에 몇 층까지 초기 안착이 중요한데 초기 안착이 잘 됐는지 한 10분 정도 출력을 시작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1층, 2층이 쌓아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이제 다 출력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까 확인해 놓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와서 뜯으면 됩니다. 자, 출력 시작하는 것까지만 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지금 요 찌꺼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거해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지 말고요. 이거 제거해주다가 통째로 다른 것까지 다 뜯어질 수도 있고 노즐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도와드립니다. 괜히 섣부르게 하다가요. 요거 노즐 움직이는 거 이거를 이제 노즐이 있는 이 부위를 익스트루더라고 하거든요. 익스트루더는 이 X는 뭔가가 나오다는 영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익스트루더라고 하는데 익스트루더 밑에 이제 노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노즐에서 이제 필라멘트를 녹여서 이제 한 층씩 쌓아 나가는 겁니다. 보통은 이 작품 안을 100% 안에 이제 내용을 안에 그 내부를 100% 다 채우지 않고요. 필라멘트 요거 한 통에 2만 원 넘게 해요. 그래서요. 필라멘트도 좀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안에 인필이라고 하는데 아까 슬라이서에서 그것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꽉 채우지 않고 보통 기본으로는 15% 안에 총 부피의 15%만 채우도록 초기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는 여러분이 다 만든 다음에 작품을 언제 한번 작품이 부서진다라든지 쪼개보면 안에가 꽉 채워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가볍고 안에가 총 부피에서 15% 정도만 채워진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걸어 놓고요. 선생님도 지금 퇴근 시간 다 됐는데 내일 아침에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와서 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거는 것까지만 쌤하고 같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와서 직접 만지면서 배워야 되는 게 많아서 나중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또 이게 다 출력이 돼서 뗄 때도 좀 한참 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직접 쌤이 보여주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3D 프린터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보겠네요.